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4월 8일 CAT 2급 2교시 문제 이제 마무리를 져야겠죠. 치수 기입하고 배치 그리고 출력 설정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치수 기입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치수 설정이죠. D 치고 엔터. 자, ISO-25가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이제 첫 번째 기호 및 화살표, 선에선 건드릴 거 없어요. 여기서 중심 표식 반드시 없음으로 해야 됩니다. 없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자, 문자에서 이제 문자 스타일에 있는 글꼴을 바꾸죠. 물론 이거를 저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별도의 이제 스타일 명령을 통해서 미리 바꿔놓으신 분들은 여기서는 안 바꿔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들어갑니다. 어차피 스타일 들어가는 거니까 딱 눌러주면 이제 스타일이 뜨고 여기서 이제 굴림. 중요한 거 앞에 골뱅이 있는 굴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골뱅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굴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적용.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자, 문자의 색상은 노란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 반드시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이거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문자 높이 이거 바꾸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특히 이제 국가자격 시험하고 똑같이 3.5 바꾸시는 분들 계세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냥 치수 기입하는데 글자가 작게 나와요라고 하는데 이거 작게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이도면 1대1이 아니라 1대2예요. 1대2인데 이 치수 스타일을 그냥 기본적인 축척 1값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척 뒤에 자리를 어디다 적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단순히 시험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실무도 그대로입니다. 실무에서도 똑같이 해요. 근데 간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감점이고요. 간혹가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국가자격 시험에서 3.5를 쓰래요. 그게 KS 표준이에요. 이거 제가 일반적인 이제 이론 강좌, KS 규격 쪽 다루는 강좌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자, KS 규격의 표준은 2.5입니다. 이거는 선굵기랑 연결이 돼 있고요. 선굵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치수선은 이제 KS 규격에 의하면 0.25를 표준으로 합니다. 선의 굵기를. 그리고 치수 문자의 높이는 치수선으로 지정된 선의 굵기에 곱하기 10이에요. 10배예요. 이거 KS 규격입니다. KS 규격일 뿐만 아니라 국제 규격인 IS 규격입니다. IS 규격에서 먼저 이렇게 정했고 그거를 KS 규격에서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KS 규격상의 문자는 2.5인데 그럼 국가자격 시험은 KS 규격을 어기는 거예요. 어길 수밖에 없어요. 왜? 국가자격 시험은 이거를 A2 용지에다 작성을 합니다. 도면에 작성을 할 땐. 근데 출력은 뭘로 해요? A3로 해요. 그래서 치수 문자 높이를 1대1 기준의 표준 높이로 맞추면 출력을 했을 때 치수 문자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이런 특성. 그러니까 A2로 그리고 A2로 출력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A3로 출력을 하게 하고 치수가 보이도록 치수 문자 높이를 강제적으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KS 규격대로 3.5로 맞추는 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뭘 모르면 하지 마. 얘기를 하지 마. 일부 강사들이 이거 가지고 태클 거는데 KS 규격 좀 보고 나서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있는 거고 국가자격 시험은. 그래서 이거는 건드는 게 아니고요. 이거 시험 유의사항에 나와요. 그 시험에서 뭔가 맞추라고 한 거 외에는 오토캐드에 잘못 썼다. 오토캐드의 기본 설정을 따라라. 기본 설정을 따릅니다. 이 얘기는 거기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 외에는 건들지 말란 얘기예요. 건들면 뭐다? 감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높이는 절대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ISO 국제 표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정렬, 변경을 하는데, 문자 정렬은 이제 수평은 볼 필요 없다 그랬죠. 치순의 정렬 아니면 ISO 표준인데, 그건 뭐, 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을 원의 바깥으로 기입했을 때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ISO 표준이죠. 자, 그 다음은 맞춤입니다. 맞춤에서 이제 맞춤 옵션. 이제 이거는 이제 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이 내부에 원의 안쪽에 기입된 경우가 없으니까 없으면 건들지 마세요. 그냥 최대로 맞춤 두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축척 사용. 아까 얘기했었죠. 글자가, 이거 문자 높이를 내가 1대1로 했는데, 1대1, 2.5로 그냥 뒀는데 너무, 요 문제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왜 글자만 작다고 생각을 하지? 화살촉이 작다는 생각은 왜 안 하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화살촉도 작아요. 이게 도면 축척이 바뀌면 글자만 키워서 보이게 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하면 치수에 관련된 모든 사이즈가 한꺼번에 다 커져야 돼요. 요 위로 살짝 삐져 올라온 부분도 더 커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살짝 떨어진 요 끝단에 살짝 떨어지는 간격도 더 커져야 되고, 다 커져야 되는데 왜 글자만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문자 높이만 바꾸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하시면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작아요. 당연히 축척을 1대1로 했으니까, 줄였으니까 1대1 사이즈로 치수를 기입을 하고 1대1 사이즈 기준으로 치수를 기입을 하고 그거를 0.5로 줄였잖아요.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당연히 0.5만큼 절반만큼 작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치수 문자만 사이즈가 안 줄도록 뭘 해주는 거예요. 전체 축척 사용을 해서 1대1 사이즈가 아닌 전체 사이즈를 2배로 키우겠다. 축척의 역으로 간다. 얘는 2분의 1이라면 얘는 2배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입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하는 건데, 이거를 엉터리로 가르치는 강사분들, 그러니까 엉뚱한 세팅으로 가르치는 강사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도면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면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왜 니들은 도면을 가르치고 있니? 니들이 도면을 배워야지.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제발 공부를 하세요. 왜 공부도 안 하고 돈은 받아 처먹고 가르치고 있는데, 엉터리로. 본인들은 그거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내가 봤을 때 단순한 양아치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그건 법에 안 걸리고 있는, 잡혀가지 않는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지금 사기를 치고 있잖아. 그러지 말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반드시 여기다 2를 입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단위, 뭐 이건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몇 번씩이나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는 제가 영상 따로 찍었죠. 따로 찍어서 이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했을 때 중요한 건 후행이 체크돼 있어야 된다. 각도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수점 8자리 까지고, 얘는 후행이 100%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라. 그리고 이제 확인 눌러주면 세팅이 끝난다. 그 다음에 닫기. 그다음에 이제 치수를 기입해야 되니까 도면층, 현재 도면층을 여기서 이제 치수 요 이름을 딱 선택을 해서 현재 도면층을 치수로 바꿔주고 나서 이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면도부터 할까요? DLI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17. 요 삐져나오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누군 이렇게 하고, 제발 그러지 마요. 눈대중으로 봤을 때 어략어략 대략 비슷한 정도 튀어나오게, 좀 이 정도는 맞춰줍시다. 이게 그렇게 귀찮나? 솔직히 말하면 내가 채점관이라고 한다면 나 이거 멀리 띄워놓은 것도 감점하고 싶어. 나라면 감점할 거야. 내가 이 시험 개발한 사람이다 그러면 채점 기준에 넣어놓을 거야. 물론 이 시험에서 아마 이거 간격 띄운 거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지정을 한 게 아니니까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니까 감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에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감점할 거. 감점하는 게 맞아요. 실무에서 그딴 식으로 치수기 해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봐.
도면 찢어버리고 다시 그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DLI로 이렇게 해서 14. 이것도 얼추 비슷하게. 그 다음에 이제 DLI 해서 여기는 이제 양쪽 2점 안 찍어도 엔터 한 번 더 치면 이렇게 선만 잡고 이렇게 빼도 되겠죠. 이렇게 할 테니까 선의 길이나 양 끝점의 이제 거리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DLI 해서 여기도 엔터 한 번 더 쳐가지고 이 선만 잡아도 되겠죠. 이렇게 잡아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남은 거 이제 각도죠. DAN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요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빼주는데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귀차니즘 있는 거 또 한 사람. 씨. 외형선하고 문자하고 겹쳤잖아. 그래도 각도 기입했는데 왜 감점이 겹쳤으니까. 이게 캐드를 쓰는 사람은 캐드로 도면을 그리는 사람은 확대해서 보고 막 뭐하고 보고 하니까 보이지. 출력을 하면 이 숫자를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저 도면을 작성할 때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귀차니즘 가지고 도면을 그리려고 생각을 하죠. 귀찮으면 도면을 그리지 마. 하지 마. 귀찮은데 왜? 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직원이 도면 그리는데 귀찮아하는 직원. 하지 마. 귀찮으면 돈 안 벌고 집에 놀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섭이 안 되게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정면도 쪽 기입할게요. DLI. 자, 여기도 그냥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네요. 엔터 한 번 더 쳐서 이렇게 뽑아주고 그다음에 또 엔터 쳐서 DLI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점에서 여기는 점 찍어야죠. 점 찍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때 이제 여기는 여기랑 맞춰줘야 됩니다.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튀어나온 거리를 맞춰주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서 치수 여기 딱 하면 끝점 잡히죠? 딱 클릭해주면 같은 높이로 저렇게 맞춰주면 내가 여기서 끝점 잡아가지고 X라인으로 수직하게 올려보면 같은 높이로 딱 맞춰져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 채점에서 요거 안 맞췄다고 해서 감점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실제 CAT급 시험의 채점은 조금 널널하게 가는 것 같으니까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하게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내가 채점 가지면 싸그리 다 그냥 감점인데 요거 안 맞춘 것도 난 다 감점할 텐데 이거는 기본 상식이 안 된 거예요. 도면 그리는데 무조건 맞히는 거예요. 자, DLI 하고 엔터 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다. 근데 이때는 저는 엔터를 안 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는 요 다음 거를 dim continuous를 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가 요 점이 잡혔는지 두 번째가 요 점이 잡혔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게 거꾸로 뒤집어져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해결하기 귀찮으니까 여기 그냥 점 찍고 해서 내가 순서를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두 번째로 찍어야 dim continuous 때 이제 저기서부터 이제 쭉 나가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94. 그 다음에 DCO, dim continue.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점을 딱 찍어주면 26.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9. 요거 이제 DLI죠. DLI. DLI로 해도 되고, DAL로 해도 되네요. 솔직히 이제 DAL로 하는 경우와 DLI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DLI로만 해야지만, dim 라이너로만 해야지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 경우는 이제 양쪽이 다 저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DLI로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제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저는 DAL로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쪽이 좀 더 편해요. 왜냐면 옵션 한번 들 들어가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DAL 하고요. 요 점 찍는데 DAL 할 때 주의점은 이때 여기 선을 잡을 때 그냥 요 점을 잡으시면 안 되고 지금 요 점에서 여기까지 선을 그었을 때 직각이 되는 부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반드시 직교를 한번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직교 아이콘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적정한 위치를 잡아서 배치를 하고요. 이때 중요한 건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겹치게 되는데 이 보조선이 겹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아이고 이렇게 뭐가 지금 깨졌는데 어쨌든 특성창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치수보조선 1, 2를 모두 꺼줘야겠죠. 양쪽 다니까 치수보조선 1, 2를 전부 끄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된다. 이것도 간혹가다 39 선에 겹치게 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DAN 해주고 이제 요선 그다음에 요선 선택하고요. 이렇게 빼주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실자 살짝 이렇게 걸치게. 아, 그러지 좀 맙시다. 좀만 더 빼면 되는데 신경 써서 이렇게 빼면 안 겹치게 놓여지는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DLI 해가지고요. 엔터 한 번 더 쳐서 여기는 선 잡아주면 되겠네. 선 잡아서 이렇게 103 뽑아주면 되고. 그다음에 DLI 여긴 점 찍어야겠죠. 이렇게 점 찍고요. 이 높이는 여기랑 맞춰줍니다. 여기 높이가 있으니까 여기랑 맞춰주는 거예요. DLI에서 이제 여기 찍고 여기 높이도 이제 여기랑 방금 전에 나왔던 이제 얘랑 맞춰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끝점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DLI 해서 이제 여기서 여기 잡고 여기 이제 맞춰줄 필요 없으니까 비율적으로만 이제 저쪽에서 우측면도에 있는 직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DAL로는 안 되고 DLI로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DAL로 하면 DAL 여기서 아까처럼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직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찍으면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선생님 그럼 치수 보조선을 없애면 되잖아요. 없애면 뭐 여기 튀어나온 것도 없어지죠. 안 돼요. 그럼 반대로 DAL 선생님 그럼 반대로 기입하면 되죠. DAL 요점 찍고 PL 직교로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B죠. 이래놓고 이런다? 여기서 여기 끝점 점 안 잡히죠. 네. 그럼 이제 여기 요렇게 되는데 요 점 안 잡히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 있어요. 저 치수에 있는 끝점을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 그걸 정해주는 옵션이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잡게 해놓고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 옵션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해놓고 쓰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요 2024 새로 깔았을 때는 그 설정을 잡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요 끝점을 잡을 수 있게. 어쨌든 이제 여기 선을 이어가지고 이제 여기 살짝 강제로 띄어가지고 선 2개, 치수 보조선하고 내가 그린선하고 2개 이렇게 이제 실제 출력했을 때는 티가 안 나겠죠. 출력했을 때 티가 안 나게 해놓고 이제 끝내시는 분들 계신데 감점입니다. 기능적으로 이제 모른다는 얘기로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CAT 2급에서는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적 시험에서 했다라면 국가적 시험에서 감점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건 CAD 기능도 제대로 쓸 줄 안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모두 감점이 된다. 그러니까 이 오상은 반드시 DLI로만 해야 되는 거죠. DLI. 그래서 이제 이 점 찍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뭘 해줘요? 옵션에서 회전 R 엔터. 여기서 이제 각도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각도를 가진 선의 양 끝점을 잡아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여기도 비슷하게 40과 여기 좀 최대한 붙었죠. 그래서 이제 좀 최대한 붙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반지름 치수 DRA 반지름 DRA로 이제 요 원을 찍고 이렇게 빼주죠. 빼주는데 선생님 여기 이렇게 가까이 붙었는데 요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저거 만들어주려면 선택하고 컨트롤 1 여기서 뭘 바꿔줘야 되냐면 맞춤. 나는 저거까지 맞춰주고 싶다. 저 형태까지 맞춤에서 최대 맞춤도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화살표만 바꿔줘요. 그럼 안으로 들어갔죠. 안으로 들어간 거 다시 밖으로 빼야 되잖아요. 자, 클릭하고 바깥으로 빼줘요. 그럼 여기 짧을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붙을 거예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해줘도 감점 안 되니까 전혀 상관없고요. 실제 실무에서도 이거 신경 안 써요. 실제 실무에서도 이거 신경 안 쓰는 부분이니까 그냥 해주셔도 무방하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각도죠. DAN. 이 각도 딱 봐도 제가 할 말 여러분들한테 당부할 말을 분명히 눈치채겠죠. 제발 이러지 맙시다. 확실하게 빼세요. 저 도가 빠질 때까지. 충분히 도가 빠질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빠질 때까지 확실하게 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수 기입 딱 다 보면은 이제 요거 그다음에 요거 누락된 거 없냐 다 보고 진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치수 기입까지 다 하고 도저히 이제 문제가 없어서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요거를 확실하게 깔끔하게 델리트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치수 기입 다 끝났죠. 자, 치수 기입 다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 해줘야 되는 건 배치입니다. 자, 배치. 자, 그래서 배치를 누를게요. 배치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넘어오죠. 자, 저번에 이제 저저번 영상이죠. 저저번 영상에서 제가 설정을 다 해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일반적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줘요? 제일 처음에 LIMITS 리미츠 0,0에서 기본적으로 그때 이제 그 설정한 오픈 할 때 보면 이상한 값 들어가 있는데 자동으로 0,0 되어 있죠. 0,0에서 엔터. 그 다음에 297, 210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C 렉탱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0,0 그 다음에 297, 210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안쪽에 있는 도면 틀까지 10mm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옵셋 10 엔터. 자, 선택하고 안쪽으로 클릭. 자,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은 이제 리미트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 사각형은 델리트 지워주시고요. 안쪽에 있는 사각형은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지는 건 모두 0번 도면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표제란 만들어야 되니까 익스플로드 X로 선을 전부 다 분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셋 한 칸 높이 8이죠. 8. 자, 여기 위에 있는 수평선 선택하고 다중 M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그 다음에 ESC. 자, 그다음에 옵셋 처음에 30이죠. 30. 자, 여기서 왼쪽으로 한번 드리고요. ESC 옵셋 그 다음에 25. 자, 여기서 25mm 한 번 더 드려줍니다. 자, 트림.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간 것들 잘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내용 작성을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DT MT 쓰셔도 됩니다. MT 쓰셔도 되고 자리 맞추기 J MC 글자에 정확하게 가운데를 잡기 위해서 MC를 해주죠. MC.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가운데를 잡기 위해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이제 여기 대각 여기서 여기 두 점을 해주면 사각형이 정확하게 가운데가 잡히고 자, 문자의 높이는 여기 3이죠. 그다음 회전 각도는 없고요. 엔터. 여기서 한행 전원에서 수, 험, 번, 작성하고 엔터 해서 작성 끝내면 됩니다. 자, 글자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온다. 왜? 치수 도면층에 있으니까요. 글자는 무슨 도면층? 문자 도면층. 자, 선택하고 이제 여기서 치수 문자로 변경을 하고요. 자, 여기 설정된 거 그대로 복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카피. 자, 얘 선택하고 다시 가운데 잡을 때는 마찬가지 두 점 사이 중간에서 가운데를 잡으셔도 되고 글자가 삽입된 포인트가 MC 중앙중간 정확하게 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인서트 포인트라고 해서 INS 엔터 하고 글자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제 기호가 뜹니다. 그때 클릭 해주고 얘를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이제 여기 그다음에 여기 대각 가운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카피로 카피. 자, 글자 두 개 모두 다 선택을 하고요. 위아래 칸 높이는 전부 다 동일하니까 한 점 잡고 한 칸씩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2 이름 여기는 1. 자, 이것도 오타 나면은 감점입니다.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수험번호는 이제 본인 수험번호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름은 본인 이름. 다음에 일자는 시험 보는 날짜 2023 점 한칸 띄고 04.08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거기 샘플로 나와 있는 형식하고 값만 다르게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뷰포트 삽입을 해야겠죠. MV. 자, 우리가 필요한 뷰포트의 개수는 몇 개? 3개. 그러니까 이제 4개 넣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4개 넣는데 하나 지우는 것만 명확하게 하시면 4개 넣고 하셔도 됩니다. MV. 자, 그리고 이제 저는 3개 했으니까 3개 했을 때는 이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쪽이냐인데 저는 항상 뭘 쓴다 오른쪽. 왜? 엔터 치면 바로 오른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각 코너 잡고 여기 반대쪽 대각 코너 잡아주면 이렇게 놓인다.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제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는 평면도가 화면의 정중앙이에요. 요 사각 칸의 정중앙에 오게. 그다음에 여기는 정면도가 화면의 정중앙에. 그다음에 여기는 우측면도가 화면의 요 커다란 화면의 정중앙에 오게 해주고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옵니다. 자, 세 개의 뷰포트를 모두 다 선택하고 이제 밑에 보면은 이렇게 다양함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확장을 해서 이제 축척 뷰포트에 축척을 적용해줄 수 있죠. 축척은 여기 있는 값하고 동일하게 1대2니까 1/2니까 1대2 그래서 착 자자삭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ESC 자, 이제는 도면 양식을 조금 간격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간격들을 보기 위해서 좀 이제 축소를 하고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요. 좀 더 멀리 떨어져야겠네요. 이렇게 빼주고요. 요 밑쪽에 요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뷰 타이틀이. 근데 여기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요거보다 더 끌어올리면은 이제 글자가 이렇게 쏙 하고 사라지겠죠. 물론 더 끌어올려줄 수 없냐 더 끌어올리고요. 요 뷰포트의 칸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더 끌어올리는 거 가능해요. 충분히.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해볼게요. 좀 더 끌어올리고 좀 더 끌어올렸을 때 사이에 간격이 있으려나? 얘를 좀 더 끌어올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살짝 내릴게요. 내리고 여기 그냥 위에 아슬아슬하게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살짝 내리고 얘는 지금 간격이 얼추 비슷한 것 같으니까 손을 안 대려고요. 요 사이에 요 타이틀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적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얘 높이는 이제 정면도 기준으로 맞출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제 얘를 기준으로 정면도를 기준으로 우측면 높이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평면도는 좌우 위치를 맞춰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 작업을 해주려면 이제 MV 셋업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MV SETUP 엔터. 자, 정렬해 줄 거니까 정렬 옵션인 A 엔터. 자, 일단 정면도하고 우측면도는 수평 정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안 된다? 자동 스냅이 안 된다. 그러니까 Shift 마우스 오른쪽 해서 이제 끝점 해가지고 여기서는 제일 바닥 정면도 제일 바닥에 있는 끝점 중에 한 점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우측면도 와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끝점 해서 마찬가지 여기서 제일 바닥에 있는 끝점을 하나 잡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정렬해야죠. 정면도 하고 평면도 하고 좌우 위치를 맞추는 수직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명령이 안 끝나요.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직 V 수직 정렬 옵션을 켜주고 명령이 끝나버렸네요. 아니죠. 안 끝났죠. 이제 여기로 와서 V 입력해서 뭔가 잘못 입력한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Shift 마우스 오른쪽 요번에 Shift 마우스 오른쪽 하지 말고 그냥 오스냅 그 단축키로 입력을 할게요. 끝점이죠. 제가 늘상 쓰는 거 ENT 입력하고 엔터. 그래서 정면도에서 이제 여기는 제일 우측에 있는 한쪽 끝점 그렇죠? 잡고 평면도로 와서 여기서도 ENT 엔터. 제일 우측에 있는 한쪽 끝점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다 됐으니까 이제 ESC 눌러서 명령은 종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모델 스페이스 들어와 있죠.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모델 스페이스에서 빠져나오시고 자, 이제 요 테두리 없애줘야겠죠. 뷰포트의 테두리 없애줘야 되니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도면층은 뷰포트로 변경을 하고요. 뷰포트로 변경했다 그러면 ESC 눌러준 다음에 도면층 다시 확장을 해서 뷰포트에 있는 여기 두 번째 동결 프리즈를 클릭해서 숨겨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뷰 타이틀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뷰 타이틀은 이제 인서트 명령 I 엔터 치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타이틀이라는 블록을 선택을 해서 화면에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고요. 적절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클릭해가지고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이거 살짝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하나 내려놨으면 필요 없으니까 이제 X 눌러서 닫아주고요. 지금 내려놓은 이 기호는 당연히 그림이기 때문에 도면층을 0번 도면층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자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카피, CO. 저는 복사해 쓰죠, 요새.
요 수험 번호를 하나 선택하고 엔터. 요 가운데에서 대각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위쪽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위쪽에 하나 내려놓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아래쪽에도 하나 클릭해서 내려놓고요. 그다음에 ESC. 자, 이제 글자에 이제 도면층은 맞을 텐데 이제 크기가 안 맞죠.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으로 되어 있는 걸 목사용, 얘네들 둘 다 3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3.5, 그다음에 여기 2.5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1번 특성창을 띄우고요.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문자 높이가 3이니까 얘는 3.5로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ESC 눌러서 선택 취소하고 밑에 거 선택한 다음에 글자 높이를 얘는 이제 2.5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글자가 작아지겠죠. 수험 번호 써 있는 거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목으로 옮겨줄게요. 목으로 살짝 위로 들어서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전 정면도에 내놨으니까 한영전환해서 정면도. 그다음에 여기는 축척 1/2. 자,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하나 작성했으니까 이제 카피. 자, 요거 3개 다 글자 2개 하고 저 기호 하나 하고 블럭 하나 하고 다 선택하고 빈곳 아무 데나 한 군데 찍은 다음에 이때는 직교 켜놓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8로 직교 킨 다음에 이제 요 사이로. 자,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평하게 와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C. 자,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평면도로,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우측 면도로.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됐으면 Z 엔터, A 엔터, 주몰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요. 혹시 주몰했을 때 이 사이드에 이렇게 여백이 남지 않으면 리미트 설정이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선중 축척이 조정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LTS, 그 다음에 엔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건 처음에 0.25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0.25 입력하고 나서 이제 봐야 되는 건 중심선의 점의 개수 하나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맞고 두 개 맞고 얘는 0.25로 그냥 끝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유출까지 다 끝났으면은 이제 배치 작업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 남은 거 있죠. 출력 설정 PAGESET 페이지 셋업. 자, 여기서 수정 들어가고요. 저는 이제 이상하게 뜨네요. 이상하게 뜨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제 설정에서 뭐가 이제 안 맞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 없음으로 돼 있는데 얘는 PDF, DW2 PDF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지 크기는 ISO 전체 페이지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A4에 210이 아니라 297로 시작하는 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7로 맞춰주시고, 플롯 대상은 이제 배치가 아니라 범위가 아니라 배치가 맞네요. 배치. 얘가 처음에 배치로 안 돼 있을 텐데 배치로 바뀌어 있네요. 배치로 놓고 플롯 대상은 배치로 놓으시고, 범위가 아니라 배치입니다. 배치. 배치로 놓으시고. 배치가 아니라 범위죠. 저 왜 그러죠? 제가 미친 것 같아요. 범위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플롯 중심.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범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척은 1대1 그대로 확인하고요. 갑자기 지금 정신이 멍해졌어요. 왜 그러지? 제일 쉬운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DW 모노크롬으로 설정을 하고요. 이렇게 다 세팅을 하고 잘못된 거 없나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출력 설정이 잘 됐는지 확인하실 때는 이제 페이지 셋업 다시 한번 실행을 하시고요. 수정 눌러주시면 이제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취소. 그 다음에 닫기 해주면 되죠. 그래서 출력 설정까지 다 끝났으면 Z 엔터 A 엔터 주몰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반드시 저장을 한 파일을 보내야 돼요. 저장 안 하시고 보내가지고 뭐
빔 파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시는 분들을 자주 봤어요. 그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아, 선생님 분명히 저 저장하고 보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걸 증빙할 수가 없잖아요. 증빙할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본인도 시험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의 기억에 의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억이 정확하다고 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답이 달리면 본인이 저장을 안 한 게 맞아요. 거의 90%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주의하기 때문에 불안하시면 컨트롤 S를 한 두세 번 눌러주시던가요. 아니면 아주 두세 번 눌러주시는 게 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신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작업, 마지막에 이제 출력 설정할 때 제가 약간 정신이 나가지고 배치하고 범위를 헷갈려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했는데 그거 명확하게 이제 범위고요. 배치가 아니라 범위로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2023년 4월 8일 2교시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